잠복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구나.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안 가겠다. 단지 안에 카지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신나게 유흥을 즐기다가 한국에 오면은 돈도 없고 핵심은 중국 자본이에요. 자본을 가진 중국인 조직들은 어디든지 옮겨다닐 것이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동남아로 넘어오고 수십 년간 동남아 범죄를 다뤄온 추적 60분과 시사기획창의 콜라보로 준비된 회차입니다. 캄보디아 유토피아 사라지는 한국인들 편 취재하셨던 원동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부에서 캄보디아 취재 2번 다녀오면서 캄보디아 취재했었고 지금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면서 여전히 캄보디아에 관심 갖고 보도하고 있는 KBS 원동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메일이 한 통 왔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금 갇혀서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와서 일을 해보니까 수법이 악랄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좀 제보를 하면 보도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만나서 USB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중국어와 한국어 막 뒤섞인 문서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중국어로 된 지시사항들, 그다음에 한국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름, 연락처, 뭐 계좌번호, 입금 내역 이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캄보디아에서 갇혀서 일했다라고 하는 그 건물 주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잠복을 해봤는데 한 몇 시간 기다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음료 꾸러미를 들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한국인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 상위 조직원이었던 거죠. 외출이 좀 자유로운. 어쨌든 그 안에서 의식주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3일 연속으로 막 단독 보도를 막 계속하고, 그래서 그 보도가 나간 뒤에 제보가 또 쏟아졌어요. 네, 저 여기서 납치돼서 고문받고 탈출했어요. 어머. 뭐 전기 충격기로 일을 못하니까 찢어졌어요 라든지 이런 내용의 제보들이어서 진짜 더 거대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또 국가정보원이 연락이 와서 좀 협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곳이 좀 특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태자, 망고, 원구단지 지금 막 보도되고 있는 그 세 개 단지였는데 거기는 이제 다 조직원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여기 우리 부동산 땅 보러 왔다. 드론을 띄워서 이제 그런 범죄 단지들의 모습을 자세히 촬영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두 번째 보도를 한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도피 사범이 많은데 성환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런 걸까요? 속지주의에 따라서 어쨌든 기본적인 관할권은 캄보디아에 있어요. 부패한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현지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런 측면이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실제로 한국인들이 안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가면 처벌받으니까. 그렇죠. 가면 처벌받고 돈으로 많은 게 해결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줘서 구금 시설에서 편하게 지낼 뭐 수도 편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으면 물가가 싸잖아요. 그럼 유흥을 즐기고 외춘, 마약, 뭐 거기 안에 단지 안에 카지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신나게 유흥을 즐기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면은 돈도 없고 감금이 돼 있다가 겨우 탈출해서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송환됐던 60여 명 한국인들도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국에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송환율이 낮았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을 받지 않겠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워낙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막 다 가고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실제로 한국인들이 갇혀 있는 단지들을 막 많이 단속도 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 이 범죄 단지의 핵심은 그 범죄 단지라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중국 자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했어요. 불과 한 1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뭐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너무 그걸 강력하게 처벌을 하니까 동남아로 넘어오고 추적 60분이 추적했던 이른바 김미영 팀장. 당시에는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금융과 송금에 익숙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면 전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이자도 필리핀으로 넘어갔다가 검거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탈옥까지 하고 말레이시아로 밀항 시도하더니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죠. 이렇게 수십 년간 총책들을 추적해보니 동남아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검거되는 사범들 중에서도 1.8%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
자신을 꽁꽁 숨긴 채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애들을 검거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2010년 된 셋업 범죄, 죄를 덮어씌우고 영화에서처럼 납치하고 동남아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갔죠. 2023년부터 마약 취재를 하면서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총책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캄보디아로 넘어온 거죠. 요즘 검거되는 마동석파도 그렇고 며칠 전 검거된 조직도 그렇고요. 현재 중국계 범죄 자본이 흐르는 곳에 총책들이 자리 잡고 여전히 불법 사금융을 통해 궁지에 몰린 청년들을 범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거 정말 오래된 문제네요. 얼마든지 더 부패한 정부가 있는 동남아, 그것이 꼭 동남아여야 되는 건 아니고 부패한 정부가 동남아에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 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뭐 인도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정부와 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 뭐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그런 피해자 국가들과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국제적인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마약 범죄 조직과도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마약이 이제 이 범죄 단지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만났던 분은 속아서 이게 뭐 해피워터라고 얘기를 들어서 먹었는데 마약이었다. 마약이었다. 빨아라고 더 세기. 응, 더 빨아. 뭐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거기에 이제 또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자발적으로 종속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마약이 굉장히 유통이 용이한 뭐 텔레그램 한 통이면 금방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약이 좀 범죄에 이용되는 측면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고립되게 만드는 수단으로 또 그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사실 그 마약을 사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 사기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늘 나오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나오는 그룹이 또 있죠. 프린스 그룹. 정확히 어떤 그룹인가요? 총수가 천지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원래 중국 사람이었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캄보디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금융업으로 시작을 해서 은행을 차리고 그다음 부동산 개발을 하고 카지노까지 손을 뻗어서 뭐 알려진 바로는 뭐 60개 계열사를 거느린 정말 대기업 회장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프린스 그룹이 뒤에서는 대형 범죄 단지들을 이렇게 차려두고 사이버 사기를 집단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도했던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그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주고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는 없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서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 납치가 자행되고 있고 천지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죽기 전까지만 때려 그렇게 실제로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라는 보고서도 좀 나왔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잡힐까요? 일단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한 나라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이 움직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남아의 중국 자본들이 범죄단지를 차려두고 사이버 사기를 벌이는 그 곳을 유엔에서 공식 용어 스캠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유명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이 이제 그런 동남아 정부의 압박도 많이 가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지만 완전히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고 이 피해 국가들이 보통 돈 많은 선진국들이 많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과 또 그런 범죄단지들이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같이 국제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뭐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인류가 생긴 이대로. 다만 그거를 CCTV를 많이 설치하고 또 처벌도 하고 이러면서 관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죄단지들도 뭐 저는 근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본을 가진 중국인 조직들은 어디든지 옮겨 다닐 것이고 그다음 그런 기술의 발전도 더 계속되고 있잖아요. 텔레그램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렇게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를 할 그런 기술들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근절한다라기보다는 좀 협력을 잘 해서 이걸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게 좀 현실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